네, 어제 10일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이 후보는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와의 인연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장 외에 별다른 경력도 없고 심지어 음대 출신이었던 유동규 씨를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발탁하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죠. 사실상 이번 대선을 둘러싼 가장 큰 스캔들임에 분명한 대장동 개발 논란. 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관련자 중 사망자가 나온 어제 이 후보의 반응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이 후보가 유한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낸 표현이 놀랍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명복을 빈다, 그러니까 망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조의를 표하면서 어쨌든 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표현이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표현을 사용하는 용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 보시죠. 바로 앞에 나왔던 문장의 내용과 맥락상 그 선을 그을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즐거운 하루였다. 컨디션이 별로였지만 어쨌든 시험은 치렀다. 나와는 일절 어떠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명복을 빈다.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어쨌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설문 결과가 국민들이 이 후보와 대장동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55%의 국민들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사실 이 후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반응이 놀랍지도 않은 게 정말 불편하고 난처한 일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일은 정말 잘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일은 정말 잘한다, 이게 이 후보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놨을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 주요한 사안들이 처리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의 정황이 포착됐고, 거기 만약 이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다면 그동안 이 후보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능력마저도, 뛰어난 능력마저도 부정부패에 가려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 사안은 나와 아예 상관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정황상 개입했을 개연성이 너무나 높게 추정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동규 씨도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일축했었죠. 이번 유한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명복을 빈다, 이렇게 조의를 표하면서도 어쨌든이라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고 석연찮은 표현을 넣은 것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하등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어떠한 인연도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죽었다니까 명복은 빈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도겠죠.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검찰을 탓합니다. 위 설문에도 나와 있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죠.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대선 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이 대장동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든 밝히자, 이런 취지인데요. 유한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언급하는 이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바로 이 후보와 민주당 측이 특검 도입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아무런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을 수차례 제안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해서도 특검법 상정을 시도해봤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끝내는 특검법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는 거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이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스캔들을 나열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사건들만 나열한 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그 스캔들과 관련됐던 주요 인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조사 단계에서, 혹은 심지어 그보다도 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숨진 채로 발견된 걸 열거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어나갔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먼지털이식 수사, 망신주기 수사로 명을 달리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히고 결국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올해 1월이죠.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재수 장군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했던 바 그대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재수 장군은 세상을 등졌고요. 이렇게 우리 기억에 강렬히 남아있는 죽음은 사실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한 마구잡이 탄압이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열고 한 죽음들은 놀랍게도 전부 민주당 측의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적어도 민주당 측 인사와의 연관성이 확인이 되고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죠. 보다시피 대부분이 자살입니다. 이번 정부 내내 이어진 스캔들, 그리고 그 스캔들에 관련된 많은 이들의 죽음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과 이 후보 측이 특검 도입을 미루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 목숨을 던지면서 검찰이 진행하던 기존의 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이 사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으리라 그렇게 짐작합니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면, 아니 오히려 그들의 주장대로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죠.